달 앞으로 다가온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 현장이 미흡한 관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데크가 곳곳에 훼손된 채로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피해 때문에 전남 지역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 적조까지 생길 것으로 보여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에서만 자라던 아열대 작물이 요즘은 전남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워낙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 농가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도 함께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가을 바다축제,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가 다음 달 열립니다. 축제 기간 3일 동안 관광객 3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축제인데요. 하지만 축제장 입구에 있는 나무 데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방치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가을 바다축제장, 여수 여자만입니다. 수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펼쳐지는 갯벌 체험장 주변 나무 데크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나무 데크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시죠. 이 바닥이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을 만큼 뻥 뚫려 있고요. 이 해안가 주변을 따라서 100m가량 안전 펜스가 둘러져 있는데요. 이 안전 펜스는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예 부서진 채로 방치돼서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무 데크 3m 밑은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에는 큰 바위돌들이 마구 널브러져 있어서 발을 헛디디거나 펜스에 기대다가 추락할 경우 부상 위험이 커 보입니다. 여자만을 촬영하다 부서진 데크를 발견한 제보자도 관광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겸 일몰 보기도 좋고 해서 갔는데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난간을 기대는데 데크가 너무 흔들리길래 좀 놀랐어요. 그리고 바닥이 몇 군데 뚫려 있더라고요. 애기들이 오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빠져서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지자체는 당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무 데크에 구멍이 뚫리고 안전 펜스가 망가진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여수시는 축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파손된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축제를 마친 뒤에는 나무 데크를 철거해서 다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일차적으로 긴급 보수 내좀 필요하고요. 지금 일부 파손된 공공은 저희들 긴급 보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 행사 추진에 앞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지켜질 장소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역 어민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식장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데 적조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벼 4,600헥타르와 낙과 피해 1,200헥타르, 비닐하우스와 인삼 차광막 시설 등 7.3헥타르의 가축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식 시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복과 우럭, 새꼬막 등 9개 어가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신안 흑산도의 경우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태풍보다 이번 태풍이 강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저도 한 여기 와서 30몇 년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서 이렇게 여기 양식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나 이렇게까지
뭐 태풍 여러 차례 이제 겪어봤는데 이번 태풍까지 좀 바람이 네. 심하게 불었던 뭐 프라핀도 내가 겪어보고 다 했지만은 네. 이번 태풍이 최고.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적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였던 적조 현상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완도와 고흥, 경남 통영과 거제 등 지역에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태풍 링링이 적조 생물을 몰고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도토바라도 여수나 이렇게 전역만 좀 흘러갔는데 지금 단전에 있고요. 조금 소강 상태고 바깥쪽에 있던 그 적조띠 대규모 적조띠가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경남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있던 것이 링링이 오면서 태풍 영향으로 남풍이 많이 불었어요. 적조 경보가 내려진 경남에는 적조 피해액이 29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적조까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학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7일 전남 지역을 지나간 태풍 링링의 여파로 전남에서는 분교장을 포함해 39개 학교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전남 서남권에 집중됐습니다. 진도 조도초에서는 운동장 펜스 150m가량이 파손됐고 신안 홍도분교에서는 교실 6곳이 물에 잠기고 건물 외벽 패널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출입문과 태양광 가로 등이 파손됐고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립 35개 교와 사립 4개 교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현재까지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를 통해 긴급복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전남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가 큰 전남과 인천, 충남 등 4개 지도에 5억 원씩을 지원하고 전북과 제주도에 3억 원씩 지원하는 등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순천 지역 농가 피해가 잇따르면서 순천시와 유관기관이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순천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의경이 참여해 쓰러진 벼 세우기와 떨어진 배줍기, 가원 정돈, 무너진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에 동참했습니다. 순천시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를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나 파인애플 등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자라던 아열대 작물이 전남에서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 농가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열대 과일인 패션 프루트를 재배하고 있는 이선옥 씨. 미술 관련 일을 하던 그는 아이 뒷바라지 문제로 안정적인 수익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패션 프루트 재배입니다. 소대로 좀 겉이 단단하고 무화과하고는 정반대인 과일이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백향과를 이제 보고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재배가 수월하고 고수익까지 낼 수 있어 이 일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매년 수입만 48만 톤에 달하는 바나나. 제주도 외에는 생산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전남에서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국내산 바나나는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물론 품질에서도 인정받은 셈인데요. 해남군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아열대 작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보급은 물론 관련 시설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ICT 첨단 하우스 2개 동
1000제곱미터에 바나나와 커피, 파인애플, 아떼모야와 파파야, 올리브, 용과 등 지역 농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아열대 작목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ICT 첨단하우스에 바나나, 용과, 파인애플 등을 다양한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적정 재배 기술이 정립되면 단계적으로 관내 농가에 보급해서 본격적인 재배와 함께 생산을 이룰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열대 작물. 해남은 물론 전남 지역 농가들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한우가 유명한 지역의 이름을 도용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차례에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 중인 쇠고기 시료를 수거한 뒤 원산지 DNA 분석법을 활용해 표시 위반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업소 1곳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장흥 한우로 거짓 표시한 9개 업체입니다. 관리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인 제수, 선물용 등에 대해 원산지, 양곡 표시 등 부정행위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600여 건 발생해 17.9%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9월 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의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생명보험 가입 서류와 각종 증거에 대해 김 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다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0일 첫 공판기일을 가진 이후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둔 성과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은 김유한 목포시의회 의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참 의외에 많은 변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출발했던 목포시 11대 의회입니다. 바쁘게 지내봤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분에 넘치는 그런 성원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장 활동하시면서 또 이 목포시 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지난 1년을 바라본다면요. 가장 큰 것은 의회라는 이 공간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민 민원실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고민하고 목포시에 필요한 이러한 토론회, 이 주민들하고 소통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일종의 월급이라고 그러죠. 업무 추진비 이런 걸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공개를 하고 또 업무 추진 민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아주 투명성을 높이는데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목포시 의회를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할 일이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만 목포로만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포는 지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양산단 부분에 대한 분양이 활성화돼야만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그를 통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또 한 가지 우리 예타가 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명품 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20대 과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 집행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업들 또 추진하고 있고 그 현안 사업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 목포시가 좀 당면에 있는 어떤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이고 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떤 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맛의 도시 목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다. 맛의 도시라는 이 슬로건 하나를 놓고 봐도 펼쳐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낭만 항구라는 이 슬로건 밑에도 펼쳐야 될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 종합해 보면 그럼 시민들은 친절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은 또 안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20대 과제를 쭉 선정해 놨는데 거기 과제의 실천 과제를 쭉 정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민과의 어떤 소통 창구를 넓혀 오셨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 의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의 창을 어떻게 넓히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어떤 현안마다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만큼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3일부터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투입량을 1인 2인 200개로 한정합니다.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는 투입된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해 압착하고 그 외 품목이 투입되면 수거를 거부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입니다. 캔은 한 개당 15포인트, 페트병은 10포인트가 쌓이며 2,000점 이상이 쌓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는데요. 거듭된 비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이 수증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강한 볕이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전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맑은 날씨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기성 귀격길과 성묘길,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비를 불러올 것만 같아 지나갈 때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